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에 다모클레스의 검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1,400만 명이 거주하는 일본의 번화한 수도 도쿄는 조용한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발밑의 땅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협입니다. 실제로 일본 당국은 앞으로 25-30년 안에 도쿄 지역에 리히터 규모 8 또는 9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이 이미 과거에 도시와 국가를 강타한 적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러한 전망은 더욱 두렵게 다가옵니다. 이는 국민들의 기억에 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운명론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도쿄는 이 위협에 최대한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쿄는 도시 계획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많은 다른 나라들에게 영감을 주는 새로운 대책들을 과감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루킹4의 새 에피소드를 위해 일본으로 갑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태풍, 쓰나미, 지진. 해가 뜨는 나라 일본에서는 자연재해가 안타깝게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의 지리적 위치 때문입니다. 화산군도로 이루어진 일본은 한 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으며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오호츠크판, 필리핀판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 때문에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 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 중 하나로 매년 약 1,500차례의 지진이 기록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규모가 작지만 일부는 끔찍한 피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규모 9.1의 해저 지진일 것입니다. 이 지진은 일본에서 관측된 것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해일을 일으켜 해안선을 강타했고 거의 22,50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엄청난 재산 피해를 남겨온 나라가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이 끔찍한 재앙의 또 다른 불행한 결과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였으며 그 참혹한 장면들은 전 세계로 방송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혼슈 동쪽에는 거대한 방벽이 건설되고 있지만 2011년 과 같은 강력한 해일을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이 사건과 여파를 더하기 위해 제가 이 주제로 만든 영상 설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쿄는 일본의 수도로서 이러한 재해에 특히 취약합니다. 잠깐만 과거를 돌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이었습니다. 도쿄와 요코하마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땅속이 갈라졌습니다. 진동으로 인해 대부분의 서양식 벽돌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전통 가옥의 목재 역시 충격을 견디지 못해 대부분 지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재해로 인한 대형 화재까지 합치면 거의 10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30만 채가 넘는 집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 파괴로 인한 피해액은 당시 일본 국민 총생산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간토 대지진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일본 국민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1960년 이후로 9월 1일은 일본 국민이 재난에 대비해 모의훈련과 응급처치 교육을 받으며 경각심을 갖는 날이 되었습니다. 학교든 기업이든 정부 부서든 모두가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약이 아니라 언제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최선입니다. 예방에 대해 말하자면 웹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새로운 친구, 이번 영상의 스폰서인 서프샤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프샤크는 한 번의 클릭으로 인터넷상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VPN으로 온라인 위협, 신원 도용,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의 콘텐츠 검열로부터도 효과적으로 여러분을 보호해줍니다. 저처럼 이동 중에 일할 때 기차역이나 호텔방의 공용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서프샤크 VPN은 인터넷 연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민감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잠재적인 해커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진정한 안심을 제공해줍니다. 이것은 회사나 고객에게 민감한 파일 전송에 이상적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서프샤크에는 서프샤크 안티바이러스나 서프샤크 서치와 같은 다른 유용한 보안 서비스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광고 없이 온라인 검색이 가능합니다. 브라우징을 비공개로 하여 웹사이트의 데이터 추적을 막아 온라인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제 링크를 통해 특별 혜택과 추가로 4개월 무료 이용 기회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30일 동안 환불이 가능하니 안심하고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상황이 안타깝게도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식 추정에 따르면 앞으로 25-30년 안에 도쿄 지역에 규모 9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조용한 위협은 미국에서 두려워하는 또 다른 대지진과 같은 이름의 빅원이라 불립니다. 전 세계 지진학자들에 따르면 이 지진은 캘리포니아의 산안드레아스 단층을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재앙이 초래할 수 있는 파괴를 막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1923년 이후로 일본의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고 이제 일본은 내진 설계의 기준이 된 나라입니다. 실제로 매번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당국은 항상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재건을 시도해 왔습니다. 간토 대지진이 발생한 직후 일본 당국은 건축 시 내진 기준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일본의 첫 내진 건축 기준은 192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에 훨씬 더 강한 철근 콘크리트와 같은 특정 자재의 사용이 권장되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923년 당시 수도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그다지 흔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건물들은 유연성 덕분에 진동에도 다른 건물들보다 훨씬 더 잘 견뎠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지식에도 불구하고 이 비극이 드러낸 명백한 한계로 인해 일본은 1925년에 도쿄대학의 지진학과와 지진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에서 거의 사라질 뻔했던 도쿄 도시는 새로운 내진 기준에 맞춰 재건되었습니다. 전체 구역이 재개발되었고 공공건물들은 내화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8년 만에 3,000헥타르가 넘는 지역이 재개발되었고 750km에 달하는 도로가 새로 건설되거나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기준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도쿄 폭격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일본의 많은 지역이 폐허가 되었고 핵폭탄이 투하된 악명 높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와 같이 완전히 초토화된 도시들도 있었습니다. 도쿄는 핵폭탄의 공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도시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재건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1950년에 내진 설계에 대한 더 엄격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법은 건축업자들이 수많은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언제든지 군도를 강타할 수 있는 격렬한 진동에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이 법률은 특히 1981년에 법적으로 강화되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법은 규모 7이 넘는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건물이 붕괴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비극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의 법적 의무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1995년 규모 7.3의 지진, 이 고베와 오사카, 교토 지역을 강타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거의 6,500명이 사망했고 25만 채의 주택이 파괴되었습니다. 오늘날 도쿄에서는 상황이 안심할 만해 보입니다. 도쿄 주택국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도쿄 주택의 81% 이상 이 내진 기준을 충족하며 이는 내진, 재진 또는 면진 기준을 충족합니다. 내진은 최소 기준으로 건물 구조 요소가 흔들림을 견딜 최소 두께를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재진으로 특히 고층 건물에 권장됩니다. 고무판과 같은 충격 흡수 장치가 집안과 건물의 기초 사이에 설치됩니다. 목적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충격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준인 면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건물 구조가 납, 강철, 고무 등 여러 층으로 지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층들은 지반과 독립적으로 움직여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이 요구사항은 모든 건물, 심지어 상징적인 건물에도 적용됩니다.
2012년에 개장한 634m 높이의 도쿄 스카이트리는 완전히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극찬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의 콘크리트 기둥과 외부의 강철 튜브 구조는 진동이 발생할 경우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도록 설계되어 있어 타워에 가해지는 에너지의 최대 50%까지 상쇄할 수 있습니다. 개별 주택의 경우 일부 회사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시스템을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에어단첸이라는 회사는 진동이 발생할 때 집을 공중에 띄우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진동 감지기에 연결된 에어펌프가 지면과 기초 사이에 특별히 설계된 공간으로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재난이 지속되는 동안 집은 3cm 정도 떠올라야 하며 이렇게 하면 어떤 피해도 입지 않고 다시 지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과정은 주로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일부 건물들은 자체적인 공학 시스템을 설계하기도 했는데 1974년 준공 당시 일본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였던 신주쿠 미쓰이 빌딩이 그 예입니다. 이 225m 높이의 건물, 은 측면에 설치된 강철 보강재가 특징인데 이는 지진 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이 55층 건물의 옥상에는 6개의 대형 진자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식용과는 거리가 먼 이 300톤짜리 진자들은 지진이 발생할 때 앞뒤로 흔들리며 건물의 측면 움직임을 상쇄시켜줍니다. 2020년까지 도쿄에는 20층이 넘는 건물이 거의 3,500개에 달했습니다. 이 건물들은 건설업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진을 견디도록 설계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진 기준을 고려하면 건설 비용이 거의 20% 정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다시 짓지 않아도 된다면 이는 작은 대가입니다. 기준뿐만 아니라 일본은 최신, 즉 가장 내진성이 높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 건물 개보수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23년 관동 대지진에서 가장 큰 사망 원인이었던 화재 안전에도 적용됩니다. 소방관들이 접근할 수 없는 목조주택이 밀집된 전체 주거 지역들은 재개발될 예정입니다. 다른 대책으로는 지진 감지 회로 차단기를 통한 자동 전원 차단과 건물을 내화성 있게 개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지진보다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이후에 더 자주 발생하는 홍수도 예상되고 있으며 도시 지하에는 12개의 대형 저수조와 3개의 방제 터널이 교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일본은 몇 년 전부터 자연재해나 군사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J-Alert이라는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보가 발생하면 TV 채널, 라디오, 전화, 거리 확성기를 통해 몇 초 만에 시민들에게 지침을 방송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거주지가 무사하다면 주민들은 집에 머물도록 권고받지만 도쿄에는 31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4,700개의 대피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3년 4월 1일까지 도쿄의 지방당국은 약 400개의 창고에 950만 개의 즉석 식사를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쿄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분별한 건설이 지진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도쿄만 주변 지역처럼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취약한 지역 위에도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매립지의 건물은 토양 액상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진 발생 시 토양이 하중을 지탱하는 힘을 잃고 액체처럼 변해 위 구조물이 붕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미 시행되었고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이러한 예방 조치들이 모두를 보호하기에 충분할까요? 그것은 결코 확실하지 않습니다. 르 몽드가 보도한 2022년 공식 전망에 따르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일본 수도 23개구에서 6,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9만 3천 명이 부상을 입으며 600채 이상의 주택이 파괴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가디언에 따르면 이는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끔찍한 참사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만큼 우리는 피해가 적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서프샤크의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래 설명란의 제 링크를 클릭하면 독점 혜택과 추가 4개월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새 에피소드 시청 감사드리며 곧 로킹포어에서 뵙겠습니다.